안녕하세요. 스티오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큰 틀에서 접속사를 봅니다. 그 말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한 걸 다 보지는 않고요. 크게 윤곽만 볼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책에서 접속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좀, 뭔가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두 파트로 이렇게 뭔가를 나눠 놨는데, 이 부분들과 더불어 또 뭔가 다른 본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알바를 뛰는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해놓으면은요,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여러분이 뭐 하면 뭐 하고 탁탁 접속사의 개념을, 어떤 바운더리로 생각하면, 요런 바운더리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오늘 그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접속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절 접속사,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애기절 접속사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지금도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뉜다고.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이런 말들이 너무 안 와닿았어요. 전부 한자고 아울러 이 종속 이런 말 있잖아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주절 종속절이라 가지고 느낌이 무슨 주인 나오고 이 종이 딸려 나온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너무 위아래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런 관계가 왠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말보다 좀 친근한 말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친구절 이러면 편하게 와닿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저한테서 강의 듣는 이것만으로 영어 공부가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책을 보시거나 다른 강의를 듣거나 하실 때 등위 접속사 이러면 요 의미를 떠올려 주세요. 종속 접속사 하면 이 애기절이라고 좀 듣기 귀엽게 애기절이라고 할게요. 책에서든 어디서든 종속 접속사 이러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애기절 접속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글을 읽으시면서 좀 헷갈림은 좀 덜하지 않으실까, 또 거부 반응이 좀 덜해질 수 있지는 않을까. 제가 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뭐냐, 절이 두 개가 오는데 A절과 B절이 여기서처럼 절이 해놨습니다만은 이 형태가 뭐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연이 없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붙으면 여기에 이제 단어가 원래 3개 있는데요. 친구절 접속사는 똑바로 붙으면 여기 있는 and라는 걸 쓰고요. 이렇게 똑바로 연결 안 하고 이렇게 뒤집어 연결하면 but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할 때 or라는 이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까 친구절 접속사는 전체적으로 봐서 and, but, or 요 3단어 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절 얘기할 때는 저게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요, 이제 조금 우리가 독해나 뭐 이제 문장 공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왜냐하면은 얘들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본업은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건데, 얘들은 본업보다 알바를 더 많이 띄어요. 절 말고 다른 걸 연결하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막 역할이 엄청 막 다양해요. 그거는 이제 어법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법 얘기가 끝나고 이제 해석하는 공부에 들어가서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고요. 알바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접속사를 지금은 큰 틀에서 보는 시간이에요. 아직까지는 요게 마지막 큰 틀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세부 항목으로 제가 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세부 항목에서 또 접속사를 또 만나요. 그때 만나면 요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세히 좀 풀어갈 거예요. 오늘은 크게만 봅니다. 친구절 접속사는 3개고 이 절과 이 절을 나란히 뒤집어서 혹은 선택을 해서 연결하는 것이다. 요 가운데 제가 뭐 간단한 예를 들어놨는데 I like Tom. 나는 탐 좋아. and가 들어오고 Tom likes Jane 이러면요. 영어는 이렇게 절 하나 and 절이면 좋아한다 그리고 탐이 제인 좋아한다 이러지만 우리말은 이 접속사라는 개념을 서술어라는 개념이 끝에 오기 때문에 얘들하고 붙여서 많이 써요. 그래서 좋아한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죠 보통.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탐을 좋아하고 탐은 주인을 좋아한다. 이게 뭐 내가 남자라면 탐 좋아하고 탐이 주인 좋아하는 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and를 쓰는데 만약에 내가 여자야 그럼 내가 탐 좋아하고 탐이 주인 좋아하고 이러면은
왠지 느낌이 싸하니 뭐가 뒤집어진 것 같잖아요. 난 탐 좋아하지만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벗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느껴질 땐 벗이 들어갑니다. 좋아하지만 탐은 죄인 좋아한다. 엇갈린 애정이죠. 뭐 이럴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나는 탐을 좋아하거나 하는 게, 혹은 하는 게 오예요. 좋아한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영어식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탐을 좋아하거나 나는 잭을 좋아한다. 내가 여자인가 봐요. 양다리 비슷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절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뭐 나란히 붙여가지고 뒤집었다, 바로 세웠다, 또는 선택했다, 이러는 게 친구절 접속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개념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더하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번 절, 2번 절 합쳐서는 문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나란히 이어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속사에서 까다로운 거는 이겁니다, 이거. 애기절 접속사예요.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게 없는데, 이건 여기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절이 하나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걸 책에서는 주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라는 느낌이니까 좀 어감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책에서 이해를 하라고 제가 간단히 써놓고는 갑니다. 주절 더하기 종속절. 종속절이라는 게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절입니다. 더 이제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큰 엄마절 속에 자그마한 애기절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들어있어도 연결은 되어야 합니다. 큰 절에 작은 절이 들어간다고 해서 연결 없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절과 절이 이어질 때는 이게 뭐 나란히 이어지든 절 속에 들어가든 무조건 이렇게 접속사는 있어야 합니다. 접속사를 붙인 절, 이걸 갖다가 제가 애기절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써놨어요. 이 애기절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요 접속사부터 전부 다를 애기절이라 그래요. 접속사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애기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절이에요. 접속사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절이고, 접속사가 붙은 채 어떤 큰 엄마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애기절입니다. 물론 글은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도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걸 풀면은, 여러분 이걸 다 풀면 전부 문장이 그냥 여러 단어들이 쫙 이어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저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왠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분명 머지않아 듭니다. 제가 그걸 노리고 하는 수업이에요. 큰 절 엄마절 속에 작은 절 애기절이 들어간다. 여기서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이 절 속에 들어간다. 절이라는 건 분명히 그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하는 것은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우리 두 개만 볼게요. 보어가 온다거나 목적어가 온다거나 이런 형태잖아요. 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기본적인 자리가 어떤 품사가 들어와서 채워서 문장이 되지만 정해지지 않은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편의상 뒤에다 둡니다. 요게 adverb라 그래서 부사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부사는 정해진 자리는 아니지만 분명히 문장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절 속에 절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품사를 처음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처음 강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보니까 품사로 영어 공부는 시작을 하고 끝도 품사로 맺어진다 그랬어요. 아울러 그 중간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품사 얘기가 등장합니다. 절이 절 속에 들어가려면 품사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죠. 서술어 자리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동사밖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절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뭐 어떻게 뭘 붙이고 이래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요 자리를 제외하고 요거는 딱 빼고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 중간 이렇게 맨 앞에 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또는 동사와 목적어나 보호 사이에 혹은 문장 끝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빨갛게 애기절이 접속사를 붙이고 엄마절 속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이 애기절의 이름이 그래서 품사를 붙이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게 명사절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쉬워질 거니까 그건 예 들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특정한 자리가 없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부사절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품사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또 하나 또 더 아시는 게 있어요.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형용사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붙어서 꾸밀 수도 있고, 또 형용사라는 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붙어서 꾸밀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절이 요렇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 형용사 절이라는 것은 주로 명사 뒤에 옵니다만, 뒤에 와가지고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관계사절이라고 그래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근데 지금 뭐 그것까지는 전혀 갈 생각 없고요. 정리를 하면 애기절은 엄마절 속에 들어가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되는데, 여기에 접속사 파트에서 이걸 전부 다 공부하기에는 요 형용사절이 되는 경우 그 자체가 다른 접속사 얘기 전부만큼 복잡해요. 그래서 형용사절은 쏙 빼가지고 다른 챕터, 그러니까 문법의 다른 항목에서 다시 가르쳐요. 이렇게 애기절 접속사는 엄마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품사절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거를 좀 싹 지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